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줍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이에요. 힘내십시오. 시사계 선덕소녀 박연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좀 꼬릿꼬릿한데요. 기분 한번 업시켜 보시죠, 같이. 네. 꼬릿꼬릿한 건 뭐예요? 꼬릿꼬릿. 뭔가 무엇이 좀 내려올 듯한. 네. 내일 뭐 태풍급 바람 분다니까 배 소장님 예. 까딱 없죠? 허리케인은 이겨야죠. 아니 그러니까 배 소장님 걸어다니는 데는 지장 없죠. 태풍급이 와도. 비켜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덕소녀 박연미 기자가 신간을 냈습니다. 코로나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야. 책 쓰느라고 힘드셨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모든 기득권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네.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좋습니다. 아주 간결한 서평 좋습니다. 예.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앞서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택배 노조가 설 앞두고 총파업을 선언했어요. 노사 합의로 파업을 접은 게 뭐 6일 전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박연미 기자님? 네, 일단 일정부터 보면 지난 21일에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21일이면 지난 목요일이네요. 네, 택배노조가 그런데 택배사들이 사실상 합의안을 파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총파업 지금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2시로 예고를 했으니까. 그 언락은 지난주 합의할 때 택배 회사들이 그 물건 분류하는 사람들을 다 고용하겠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수천 명을? 물건 분류하는 비용을 전가하지 않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기사가 투입이 되면 비용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 현장에 사람도 내려가지 않았고 돈도 지급되지 않는다. 분류 작업은 현행대로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게 하하. 택배 노조의 그래요? 주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모든 국민들 그렇게 알고 안심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소식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추석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택배사들 주장은 이겁니다. 일단 택배 비용이 좀 올라가야 그에 따른 추가 인력 투입이 가능한데 얼마나 사람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또 더불어서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3월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2달 뒤잖아요. 네. 3월부터 택배비 현실화 방안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해서 6월에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택배 단가 인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택배 기사님들은 당장 사람이 오는 줄 알았다가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논의해도 결론이 바로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난주 노사정 합의한다고 그렇게 대서특필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택배 노조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게 지난 추석 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때도 파업하려다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한번 참았는데 사람이 제대로 안 왔다. 이번 설에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필요할지 연구 용역이 필요하고 택배비를 올릴지 이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 적어도 반년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합의 파기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만화가 하나 있어요. 장안의 화제인 만화인데 그 까대기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저자분이 몇 달 전에 여기 출연했었죠. 네, 6년 동안 실제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종철 작가의 만화인데 까대기라는 말이 그 어감이 썩 좋진 않습니다만 일하면 하루 만에 도망치고 만다는 전설의 알바예요. 이 택배 상하차가 워낙 힘드니까. 힘들다 보니까 해서 이분이 이걸 부르는 은어가 까대기인데 내가 6년 동안 해본 택배 기사들의 실상을 그대로 그려놓은 만화가 바로 요 까대기입니다. 그렇죠. 까대기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밑줄 몇 개 쳐요? 오늘 밑줄 6개 한번 쳐볼까요? 까대기에? 네. 왜 6개 쳐요? 6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네. 까대기가 은어긴 합니다만 사실은 가대기가
우리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짐을 하역하고 했던 분들 어깨에 네네. 짊어지고 그렇게 하는 작업 자체를 가대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더 이 경음화가 돼가지고 까대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야. 이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배 소장님 택배사는 뭐예요 그 입장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바로 시점과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하면서 언제 그럼 이걸 할 거냐,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명쾌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충돌하는 게 뭐냐면 CJ의 경우에 4,000명, 롯데, 한진 각각 1,000명씩 이 분류 작업에 인원을 투입하기도 잘 됐다 이렇게 했고 네. 또 분류 작업의 비용 및 책임은 택배 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근데 그럼 언제? 그럼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이게 명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배사들의 모임인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합의할 때 그 내용도 그러면 따졌어야지. 그러니까 합의 내용도 오늘 당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연구 용역도 해야 되고 앞서 박연미 작가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실태조사 6월 달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설명절 앞뒀다고 이거 당장 투입하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사정 합의로 지난주 목요일 날 서명을 해서 발효가 된 것인데 네. 6일 만에 이렇게 또 총파업에 다시 나서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항상 법 제도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말이에요. 않으면 또 말이 틀려지는 것이거든요. 참 이거 문제가 좋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 설 배송 이거 차질이 막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꾸준히 배송량이 늘어왔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좀 참아주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오간 택배 물량이 27억 9천만 개예요. 네. 국내에서만 오간 개.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이후니까 아마도 올해는 30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 사람이 연간 주고받는 택배 물량이 한 100여 개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설에는 배송 차질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저서에도 관련된 게 있나요? 박연미 기자님? 있습니다. 네. A to Z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법과 미래 전망. 예. 네. 4534님께서 일구님 저는 선물 필요 없고 커피도 필요 없고요. 사연 소개도 안 해줘도 돼요. 박연미 기자가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인수입니다. 김인수님 부자 되세요. 선동여왕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법정에 서게 됐는데 채널 A 기자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우리가 검은 유착 잘 알지 않습니까? 채널 A 기자와 관련된 사건인데 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난해 4월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은 유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편지와 녹취로상 채널 A 기자 발언의 요지라고 이제 발표를 밝혔던 그런 부분인데 네.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라고 말했다고 이 최강욱 대표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허위 정명서 관련해서도 지금 고발이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관련된 재판을 다 합하면 이 최강욱 대표는 모두 3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 부산 의전원 학적 문제를 법적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하고 또 이 최강욱 대표 사건이 무관치가 않은 것이 세 번째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또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아들의 경력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요거 관련해서 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민 씨 문제에 대해서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에게 계속 입장을 밝히라는 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방송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가 걸려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의사국시는 통과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과거 최순실 씨, 최서원 씨 딸 사건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은혜 장관이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얘기로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 이런 의혹을 네. 받는 서초서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서초서 오전입니다. 서초 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했던 곳이 바로 서초 경찰서거든요. 이 관련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지난해 11월 6일이었습니다. 이 법무부 이제 차관으로 임명되기 한 달 전의 일인데 서초구 아파트에서 이제 집에 근처에 도착을 해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이제 택시기사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없어서 이 차관이 폭행할 당시에 택시기사가 운전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 부분을 서초경찰서에서 어떻게 무마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면서 그 당시 내사 종결했던 경찰은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고요. 검찰은 조만간 또 해당 수사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네.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도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뭐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만약에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했는데 사건을 종결하는 데에 뭐 2차관이나 경찰의 윗선에 입김이 있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경찰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국의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수장 시사계 선동요학 박유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이 확산세가 좀 잦아드나 했더니 네. 대전 IM 성교회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세 이거 일파만파 이거 참 걱정이에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뭐 특정 종교의 문제나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300명대 정도 가까이 줄어들었었던 또 확진자 숫자가 오늘 500명 넘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또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IM 성교회 산하에 이 IEM 국제학교가 대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원도 홍천 수련시설에서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유사한 성격의 광주시 광산구의 TCS 국제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비인가 학교라고 그래요. 비인가 학교에서 한 100여 명이 집단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 500명을 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무증상이라 몰랐던 게 아니라 열이 나는 학생들한테 해열제만 주고 버텼다면서요?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일하는 교사들도 증상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고 버티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직접 검사를 해서 알려진 게 아니고 이 학생들 중에 집으로 돌아간 학생이 증상을 보여서 거기에서 확진을 하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 지역사회를 그냥 돌아다녔기 때문에 주민들마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아니냐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어린 학생들이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는 학교예요. 해서 기숙형 학교라서 전파가 더 빨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또 이 관련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교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린이집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역사회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시는 어린이집 네. 문 닫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내용이죠? 행정명령을 빼들었습니다. 결국 집단 또 합숙시설이기 때문에 3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밀집, 밀접, 밀폐. 그리고 또 무증상이기 때문에 더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용섭 강주시장은 바로 오늘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민간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었고요. 5명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과 5명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또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은 합숙 형태가 3곳, 비합숙 7곳은 모두 10곳으로 파악됐는데 이 10곳 중에서 IM 성교회 관련 시설은 이제 4곳인데 광주 TCS 국제학교, TCS 에이스 국제학교, 티쿤 TCS 국제학교, 안디옥
트리니트 CAS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관련 시설 4곳 학생과 교직원 명단을 파악해서 전수 검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 대전에 그 여기 국제학교인가 거기 오늘 인터넷 사진 보니까 어떤 시민한 분이 계란을 투척했더라고요. 네. 네. 여기가 무슨 치해 법권지대냐, 방역에 좀 협조하라 이런 항의성으로 계란을 던진 사진을 제가 아까 봤었는데 네. 내일 백신 접종 계획이 나오죠, 정부에서. 네, 내일 오후에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먼저 접종을 하게 되고요.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집에서 그 노인들을 돌보는 분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순차 접종이 진행이 되는데 화이자하고 모더나처럼 보관 운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것들은 전국의 접종센터를 통해서 접종할 예정이고요. 화이자는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되는 네. 까다로운 네, 네. 거라서. 콜드체인. 그렇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같이 그 전체적으로 유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들은 전국 한 만여 개 병원을 통해서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인구 10명당 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다는데. 네, 제일 접종률이 높죠. 예. 근데 그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 경우에는 더 이상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게 보이질 않았다. 네. 그 이스라엘은 2차 접종까지 끝나면은 녹색 카드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교민 부부의 네. 인터뷰도 있었는데 신문 보도가 나왔었는데 뭐 약간의 통증 정도만 있었다. 접종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또 경험 의견을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백신 접종 후에는 백신 여권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국제 통행증이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면 아마 그 면역이 있다는 가정하에 자가격리 기간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박연매 기자는 언제 접종해요? 저는 3분기? 어디 보자 19세에서 64세까지니까 제가 19세에 가깝잖아요. 네. 여보세요. 3분기네요. 3분기. 7월 이후. 네. 7월 이후. 네. 둥크벨은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왜요? 무거워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에? 그냥 한번 우리 규정이 그런 게 하나. 청취자분들 요즘 많이 힘드신데 잠깐 웃으시라고요.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택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을 했는데요. 택배사들이 지점과 영업점에 분류 작업은 현행대로 택배 기사가 한다. 이런 내용 공문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속칭 이것이라 불리는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세 글자죠. 덩크맨 힌트 주세요. 오늘은 박연미 작가께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아니라고 하네요. 효과음을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흔히 깔때기 된다 이런 은어 아시죠? 누가 좀 웃긴다 이 사람 일 좀 한다 하면 슬쩍 숟가락 하나 꽂을 때 우리가 네네. 깔때기 된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받침을 하나 빼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워셔블 온수매트를,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예예술경영학과에서 커피 쿠폰을, 자연과 과학이 만난 화장품 뷰인스에서 미세먼지까지 제거되는 이중세안제 올인원 클렌저를, 프리미엄 반찬 카페 찬상에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정성 가득한 반찬 또는 김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드K 배종찬 소장 박은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